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외연 확장과 당내 입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나요? 예. 우리 한가를 당부하고 대통령님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보셨다가 잠깐만 보시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저 역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그 숙명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그 애정을 가지고 지금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마음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약간 어제 발언 아쉬웠던 것이 아니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약간 취지의 발언이 님은 그의 그 강에 그러니까 더 중도 확장선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입당을 늦추시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이해인데 그 발언은 저희 중에서도 좀 오른쪽으로 가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을 물으십니다. 저는 법률적으로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걸 자꾸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밖으로 나가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탄핵에 관해서 나라의 관련 문제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집권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네? 그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 바로 채우겠습니까? 혁신을 바로 채우겠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해야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과 저는 정치적 이제 동지이고 정치 대선배님이십니다. 그 악전 고투를 해 오신 것을
저도 국민들과 함께 다 지켜봤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 노고에 참 감사한 마음과 또 제 이름 앞에 정치 초보라고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허은하 의원님이 이제 초보 이런 말 그만 쓰라 그러셔서 정치에 발을 들이고 나서 보니 뭐 갑자기 쏟아지는 질문에 즉답을 해야 되기도 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리저리 실수도 하게 되고 현재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이런 정책 공약들을 내놓으실 그런 말하자면 영단과 아까 말을 많이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실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제 성격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시죠? 좀 더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님께서는 지금 완벽하다는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극찬을 듣고 계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당인 면이 있어. 이런 면이 있다면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릴까요? 그 성격 검사하는 MBTI 아시죠? 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지 상상이 되세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어요. 대선 후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부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당 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 삼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휴가철이고 날씨도 청명한 날에 우울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 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하고 적극 지원해서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캠프 내부에서 뭔가 발언이 정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 화합과 단결에 폐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도중에 토론회 공무원이 캠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토론회 참석은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또 후보들과 캠프의 입장 등을 좀 종합해서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대선 1호 공약이요. 글쎄 뭐를 1호 공약으로 할지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공약 발표, 구체적인 공약 발표는 시기가 안 나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나오신 이후로 계속 좀 비전 없다, 정책 없다 비판이 많거든요. 언제가 타이밍이 비전이 없다, 정책이 없다. 이해가 구체적인 정책을 누가 얘기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또 본인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후보가 가져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준비가 좀 안 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어렵다고 하면 준비가 다 되신 이후에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갈등이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어제부터 기사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형수 녹취 파일이 나오거나 2004년도에 있었던 탄핵 이야기를 하거나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네거티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그런 원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정도가 만약에 우리 당이 그 정도가 콩가루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선거 경선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치열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긴 하겠지만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무부 장관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뜨거워. 그죠? 아직은 뜨거워.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결과 몰라. 가석방에 가짜도 꺼내지 않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 그 고약한 질문인데.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가석방할 때는 명확한 경제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허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에 답변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혜도 안 되지만 의차도 받는다.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뜻은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쯤 되면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공로라든지 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중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그런 고려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명한 원칙이나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야 우리가 경제정의가 살면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허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브리핑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혹시 이번 가석방 심사 때 청와대가 조율하거나 청와대에서 따로 의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고 있죠. 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를 한 겁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장관이 그 적정성을 보고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뵙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논쟁이 치열하다 보니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편을 확실하게 나누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의결해놓고도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보면 이중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몰라요. 법문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요거를 누가 입증을 할까요? 당연히 원고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는 사후 사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실도 있다라고 해서 반증을 해서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번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왜 법안에 넣었을까요? 국민들은 고의중과실, 뭘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이거 법이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전문가들의 해석은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허 참 정말로 추정과 간주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아예 추정과 간주를 그렇게 질문하시지 말고 학생들한테 질문하시. 이게 원고가 해야 됩니까? 언론사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거 이야기하셔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정부에서 이야기하세요. 정부에서. 그리고 전문위원 이야기하세요. 사실 두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에 관한 어떤 사실관계의 주장 내지 입증은 원고한테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고의 중과실이 추정이 되게 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에 의해서 해당 언론사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호 사진, 사파, 영상 등 시각자료 특정 언론에서 조국 정장과 관련되는 일서가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툭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계에서는 참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사진이나 영상, 사파, 조국 부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매기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아까 전두환, 박정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이 자신의 동영상 보도했다고 1,600억 원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매기는 미국은 그러면 언론의 재갈을 물려온 가장 천봉해선 국가입니까? 아까 헐크 호건하고 코커 미디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좋은 사례로 들었는데 굉장히 악용된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가 헐크 호건을 그냥 꼭두가시 전 앞에 내세워가지고 김영겸 의원이 앞서서 여러 가지 발언하신 내용들 보면 오히려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더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또 소통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안건 조정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여당 의원으로 그렇게 좀 시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메타버스 최고위원회는 정당 사상 최초입니다.
곧 이 가상 공간에 온라인 강사와 온라인 후보자 캠프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뜻하는 영어 메타포로라고도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이곳 메타폴리스 20층에 마련된 민주당의 사무 공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대면 접촉은 어렵지만 이처럼 가상 공간을 활용한다면 폭넓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수영 의원님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Shift하고 W를 누르면 뛰어다닐 수도 있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간 당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샀습니다. 다행히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또 우리 당은 원팀의 기조 아래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자들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토론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가석방을 용서할 수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선언을 기억합니다. 이재용 석방은 유전 무죄를 증명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불공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일각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 찬스에 의한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게
불법 상속이라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 그리고 대기업들의 세습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의감과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매우 중한 그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도체가 우리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큰 국익의 기여로 개가를 만회를 해라,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심 재판자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그것이 첫 번째 아쉬웠습니다. 야, 이재용은 풀어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증거 능력의 확증 이게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시 제도 하에서의 그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의 관점으로 그것을 업무 방해로 재단하는 그 시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에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세미나 참석 여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하나 까먹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 그나마 항소심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입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고 15일 날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What the consequences will be as stating people under 18 consequences will be as stating people under 18 will Great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men supported the bill. 어쩌면 그 세미나에서 그 확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그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했었느냐 아닙니다. 이고 오늘 재판부는 그날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합니다. 오늘 인터넷이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국민 책임질 생각 없다는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 후보의 망언 퍼레이드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요람에서 물엄까지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작성한 사회복지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최 후보의 망언에 따른다면 전 세계 북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하죠.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이러한 야당 정치, 그것은 결국 국회를 정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정부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약들을 보면 얼마씩 더 퍼주겠다, 더 놀아주겠다, 뭐 이런 뭐 주택을 뭐 몇백만 세대 풀겠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지금 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고 작은 정부 역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두 제 발언의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하신 것입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든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